TSS 비자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TSS 비자는 이민성이 원하는 인력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원하는 인력을 데려오죠. 따라서 문제가 뭐냐면 이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고용주와 좋은 지원자가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민성이 원하는 또는 호주가 원하는 사람들은 못 데려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직업군이 그 미들텀 그다음에 숏텀 둘을 나눠준다면 미들텀 직업군에 조금 이렇게 중요한 직업군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숏텀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게 문제가 된다 싶어서 이걸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숏텀과 미들텀을 완전히 거의 통합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게. 또는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니까, 이민성이 생각하는 건 또 뭐냐면, 요즘 AI 시대잖아요. AI 직업군이, IT, ACS에서 직업군이 분류가 안 돼요. 왜? 없으니까. 그럼 없으니까 기존에 거 넣었는데, 기존에 거 넣기는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TSS 비자 조고 조건이, 학위 플러스 경력 2년. 다른 말로 하면 스킬 레벨 플러스 경력 2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숏텀 직업군에 있는 직업군 중에 2년의 졸업생 비자 중에 2년 경력 채우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TSS 비자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재미로 그냥 노예 비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솔직히 이민성에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고용주와 직원의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주가 위에 있고 지원자가 밑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컨셉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컨셉이 뭐냐면 고용주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 고용주가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조금 이민성이 원하는 산업군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원자 조건은 조금 어떤 걸 완화시키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SID 비자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럼 이민성에서 영주권을 잘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이그레이션 스트래티지가 2023년 12월 11일 발표할 때 큰 주제는 이민 감축 계획이에요. 그 안에 학생 비자가 가장 큰 이슈였고, 왜냐면 지금 넷 마이그레이션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 스폰 비자를 건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민성에서 연말에, 지금도 연말이고 사실 다음 달도 연말인데 이번 달에 할지 다음 달에 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1월 23일 또는 12월 중순이나 말이 되겠죠. 둘 중 하나인데 이걸 하게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민성에서는 학생 비자를 통해서 넷 마이그레이션을 줄이지만 그걸로는 해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TSS 비자가 디맨드 드라이브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지원자가 고용주와 얘기해가지고 오케이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이민성은. 그래서 이거를 디맨드 드라이브를 그냥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이민성에서 원하는 컨셉의 사람들이 그래 너도 돼. 이렇게 하면 넣게끔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좋아졌다,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산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SID 비자를 도입을 했을 때 그럼 SID가 똑같은 말이죠. TSS 비자나 스킬 인 디맨드나 결과적으로 부족한 인력인데 여기서는 스킬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을 두죠. 왜냐면 레이버 쇼티지보다는 레이버 쇼티지는 솔직히 좀 범위가 크잖아요. 근데 스킬드 퍼슨을 좀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민성 확실하게 여기서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스킬드 퍼슨을 자꾸 우대해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3D 업종이잖아요. 우리 생각엔 3D 업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도 스킬 레벨이 있지만 약간 학위 레벨이 좀 디플로마 이하인 직업군들을 조금 트레이드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그 직업군을 조금 홀대하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 지금 프로포즈한 스킬 인 디맨드 비자가.
아셨죠? 그래서 이 지금 TSS 비자가 이제 새로운 접수를 닫고 SID 비자가 TSS를 대체를 하게 되면 이 번호가 482로 그대로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스트림을 따로 만들겠죠. 근데 이거 SID 비자 자체 안에 스트림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482로 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다른 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SID 비자 같은 경우는 특징은 뭐냐면 아니 좀 잘못 적었네요. 포인트 기반이 아닌데 유연한 직업군 그 직업 목록을 조금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고용주가 그 여러분이 그 SAFP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돈을 많이 내니까 부담스럽죠. 그건 그냥 1년차식으로 내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명확한 영주권 스트림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 있냐면, 뭐, 지원이 고용주 변경이 좀 쉽게끔, 그리고 그 변경해도 영주권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 발표돼봐야 알겠죠. 그 SID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베네핏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이 뭐냐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SID 비자의 카테고리가 총 3가지거든요. 3가지.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 분들 또 막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좀 좋은 직업군도 있지만 트레이드 레벨 직업군도 있고 레이버 어그리먼트 직업군이 있는데 3가지 있습니다. 그냥 사실 비슷한데 달라요. 자, 먼저는 하이 스킬 레벨, 하이 스킬 레벨. 이게 뭐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이에요. 그냥 간단한 특징이 그건 13만 5천 불 연봉, 그리고 직업군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스킬 레벨이 1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트레이드 레벨이 바로 코어 스킬인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트레이드 레벨인데 그게 이제 코어 스킬이 코어 스킬. 근데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제일 문제. 그 대부분 상당히 많이 옛날에 TSS를 했던 분이 여기에 걸려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이민성을 보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로우 스킬은 뭐냐면 그게 레이버 어그리먼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서 사람을 못 구한다. 근데 기술 레벨이 낮다. 이런 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건 또 심사가 좀 강화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민성은 원하냐면은, 여러분 첫 번째,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은 13만 5천 불이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 코어 스킬 리스트 있는 사람이 요 스페셜리스트 스트림 가고 싶잖아요. 안 돼요. 아니, 못하게 돼 있어요. 어이없죠. 왜냐면 내가 트레이드 레벨이 있어도 13만 5천 받을 수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심사도 간단하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해줘요. 그냥 아예 그냥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레벨이 있는 직업군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이죠. 그러니까 심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잖아요. 요거 지금 하이 스킬 레벨 있잖아요. 스페셜 스트림. 이 같은 경우는 뭐 7일 안에 끝내겠다 이런 거. 거의 심사가 엄청 단순하죠. yes, no, no 이러면 끝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뭐 이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13만 5천 불. 그리고 요건 디맨드 드라이버예요. 디맨드 드라이버라는 뜻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청한 사람들은 그냥 평가별로 안 하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맨드 드라이버를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말이 뭔지 아니면 이 트레이드 레벨과 로우 스킬은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조건이 높거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코어 스트림이죠. 코어 스트림, 트레이드 레벨. 코어 스트림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새로운 코어 스트림 직업군에 있어야 됩니다. 엔드. 그러니까 내 직업군 빠지잖아요. 그럼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청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업군에서는 신청을 TSS 비자 신청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폭이 넓으니까. 근데 새롭게 만약에 이 비자가 시행이 됐을 때 이게 잡 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 평가하는데 이거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뉴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 있어야 됩니다 해놓고 이 잡 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계속 변경하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내가 넣을 수 있다가 빠졌다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게서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변경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어 스킬 인컴 스레솔을 따로 또 발표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TSMIT가 있잖아요. 지금 73,150불. 근데 직업군마다 그 인컴 스레솔들을 따로 주겠다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73,150불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군은 뭐 한 10만 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스폰을 해주고 싶으면 스폰 해줘라. 이게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인컴 스트레스 홀드뿐만 아니라 다른 요구 조건도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워킹온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발표되는 거 봐야 되겠죠. 다음에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리밍.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이민성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민성에서 지금 하도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사람들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거 좀 많이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뭐 새로운 우리가 탈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직업군이 조금 더 범위가 넓으니까. 왜냐면 레이버 어그리먼트도 사실 직업군의 범위가 폭이 엄청 넓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 스킬이 제일 문제있죠. 당연히 뭐 외곽 지역이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예. 근데 요것도 이제 이민성에서 허락한 넘버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것도 허락해 줘야 되고, 이 스페셜 스트림만 디맨드 드라이브고, 코어 스킬도 허락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내가 스폰서십 노미네이션 넣고 바로 비자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스폰서십이 어프로브 된 다음에 넣어야 된다면 비자 못 넣는 거예요. 일부러 심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성에는. 그럼 그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자를 한다고 할 때 충분한 비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지, 내가 곧 끝나는데 바로 하겠다. 아,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비자가 많이 여유가 없다면 스킬 인 디맨드가 발효가 됐을 때 내가 비자를 못 넣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세요. 이건 아직도 아무것도 컨펌된 건 없어요. 그거는 알고, 지금 현재 이 내용도 사실은 이민성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컨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코어 스킬 리스트 발표가 안 됐고, 각 직업군이 어떻게 빠지고 어디가 나오는지도 정확하잖아요. 뭐 빠졌다가 또 뭐라고 하니까 또 넣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좋은 점만 얘기하면은 뭐 지금 뭐 경력 요구 조건이 뭐 1년을 준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월요일날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경력 요구 조건이 11월 23일 될 거란 식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거의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내부적 소스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문제는, 스토리는 TSS 비자가 클로징이 11월 23일 된다.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TSS비의 요구 조건도 1년 바꾸고 SIB 비자도 요구 조건 1년을 바꿀 수도 있겠죠. 먼저 근데 경력 요구 조건을 줄이고 그 다음에 SID 비자가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1년으로 줄면은 SID 비자의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SID 비자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진짜 11월 23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11월 23일 날은 조금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민성에서도. 왜냐면 그거 공부하고 뭘 해야 이거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 그냥 발표만 해버리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SID 비자가 이제 TSS 비자가 SID 비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쇼트 미들 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TSS 비자로 해서 새롭게 비자 넣는 사람은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닫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지금 사파리 비자 노미네이션을 접수한 케이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8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아니면 노미를 넣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비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못하게 하려면 노미를 접수를 못하게 해야 돼요. 노미 접수를. 근데 노미 접수가 제 생각에 된 사람들은 아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전략을 딴다면, 뭐 내가 조건이 좀 부족하다면 노미네이션, 고용주 보고 나를 좀 지정해달라. 뭐 그거라도 먼저 해놓는 것이 좀 좋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민성은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확실한 거는 올해 끝나기 전에 시작하겠다. 좋죠. 그럼 올해 끝나게 되면 한 달 반 남았잖아요. 한 달 반. 네. 왜냐면 뭐 크리스마스 달에 일을 할 건 아니니까 그 전에 발표를 하겠죠. 이제 한 달 반 안에 시작한다는 건 명확합니다. 단지 이게 발표만 하고 시작도 뭐 비포 했으니까 뭐 12월 중순에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요. 제 생각에 11월 23일 날 발표만 하고 시행은 뭐 2주 후에 하거나 뭐 4주 후에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리스크가 있다. 지금 현재 근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 코어 스킬 리스트, 코어 스킬 스트림이 가장 문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글자가 너무 작네요. 스킬 인 디맨드, 이제 이민성에서 말하는 이 스킬 인 디맨드 비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스페셜리스트 스트리밍에게 가장 좋은 비자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highly skilled person이고, 두 번째는 13만 5천 불, 그리고 고용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년짜리 비자고 영주권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냐, must have approved sponsor예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482 비자의 스폰서십을 갖고 있어도 SID 비자의 스폰서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게 명확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뭐라고 하냐, must have approved sponsor라는 뜻은 뭐냐면 승인된 사람이에요. 그냥 승인을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부분이 또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SID 비자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영어 조건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그 TSS 비자 접수 요구 조건은 IELTS 5, 뭐 PT 36, 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근데 지금 현재 그 스킬 인 디맨드의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은 컴피턴트, 그러니까 IELTS 6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SID 전체에 적용될지 스페셜리스트 스트림만 적용될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동일하게 다 적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나 이런 부분은 컴피턴트 잉글리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스페셜리스트 스트림만 아마 컴피턴트 잉글리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지 리미트는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뭐 TSS 비자와 똑같습니다. 에이지 리미트는 없습니다. 단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에이지 리미트가 걸리는 거예요. 이건 거의 똑같죠. 지금 시스템하고. 여러분이 뭐 482로 계속 뭐 영주권 없이 갈 수는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영주권 갈 때는 나이 제한이 걸리죠. 똑같이 SID 비자도 신청하는 그 에이지는 리미트 걸리지 않지만 영주권을 갈 때는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이민성 공식 내용이니까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의 장점은 뭐냐면 거의 almost any occupation이에요. 근데 except가 더 중요하죠. almost any occupation 아니죠. 사실은 except trade worker라면 거의 많은 직업군이 날아가니까요. 아시겠죠? 이게 좀 안 좋습니다. 레벨 뭐 2, 3, 4가 다 날아간다 생각해야 돼요. 스킬 1 레벨만 가능하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따로 새로 발표를 할 거고 뭐 넣을지 안 넣을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맨드 드라이버예요. 디맨드는 뭐냐면 내가 신청하면 뭐 평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이걸 적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적었으면은 그랜드 이치 이열이잖아요. 얼마큼 비자를 줄 거냐면 디맨드를 우리가 많이 신청한 만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반대로 여러분이 SID를 갈 때 스페셜리스트 스트림 아니면은 이 그랜트가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줘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이 SID 비자가 좋은 비자야. 경력 요구 조건도 좋고 뭐 영주권도 확실하고 좋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내가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을 갈 때 얘기예요. 갈 때. 가지 않는다면은 심사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 코어 스트림인데, 코어 스트림이 조금 여러분에게 더 밀접한 직업군 중에 하나죠. 코어 스트림이 뭐냐면, 자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떤 걸 하냐면, 코어 스킬 리스트를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은 any occupation인데, except 트레이드 레벨이니까, 상당히 많이 스킬 레벨 1만 가능하고 코어 스킬은 트레이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도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존재해야지만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고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에서 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직업군의 연봉 조건. 뭐 다른 것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직업군마다 제한 조건이 막 걸리는 게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여기 뭐 경력 요구 조건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영어 조건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임금 조건이 더 걸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발표된 내용은 이거예요. 그 직업군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연봉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래 됩니다. 따라서 내가 73,150을 만족해도, 여기 9만짜리다. 그 직업군이.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고용주가 그만큼 맞춰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보겠습니다. 코어 스킬 리스트는 지금 시솔이에요, 시솔. 코어 스킬 리스트인데, 지금 현재 드라프트 버전, 초안이 이제 발표가 돼 있는데, 초안에서 오프, 온,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타겟티드. 근데 여러분이 타겟티드 만약 직업군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 다 임금 요구 조건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또 제한 조건이 걸리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셰프 같은 게 거기에 다 걸려있죠.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는 오프에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세미나를 듣는데, 그 세미나 발표하시는 분께서 하셨던 얘기가, 비공식적인 내용이지만, 요리 직업군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리 쪽을 한다면 아마 여기가 시솔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제한 조건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아까 Q&A도 이미 나왔던 건데, 그럼 지금 내가 요리 공부하려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잡앤스킬 오스트레일리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 직업군이 앞으로는 계속 찼으니까 더 필요 없습니다. 근데 2년 후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풀리거나 제한 조건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히 3년 후에 영주권을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점진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어 스킬 리스트가 지금 총 8단계가 있는데 지금 6단계까지 끝내고 7단계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때 리스트 나옵니다. 근데 그 리스트 나온 조건이 뭐냐면 컨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토의하고 그런 게 그게 근데 끝났다라고 나와요. 곧 발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번 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12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표는 될 것 같아요. 직업군 리스트는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이민성이 이제 명확한 거는 저희들이 스킬 인 디맨드 리스트 중에서도 스페셜리스트 스트림 좀 더 포커스를 주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그 482처럼 나의 제한은 없다. 근데 영주권 갈 때는 제한이 걸린다. 두 번째는 경력 요구 조건은 1년이다. 1년이다.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은 제 생각에 지금 6.0인데 코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에센셜 스트림 있거든요. 두 개는 5가 아닐까. 5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요. 스페셜리스트는 무조건 6이에요. 알겠죠? 네, 기술 요구 조건은 호주 기술 평가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뭐냐면 학위 레벨하고 그다음에 경력 요구 조건 이 두 가지 만족하기 때문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경력이 충분하던가 있습니다.